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완기범입니다. 2012년 새해 1월 2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 이 시간 두 주에 걸쳐서 경기도 의회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신년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경기도 의회 이재준 민주당 대변인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예,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진년이 용이 띱니다. 용이 하늘을 박차고 오르듯이 도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새해 처음 이제 맞는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이라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난해를 좀 돌아보고 새해 계획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경기도 의회 중요한 현안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좀 정리를 먼저 해 주시죠. 예, 예.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무상급식 예산입니다. 그것이 경기도의회는 두 번에 걸쳐서 전부 여야 합의로, 그리고 집행부 합의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올해 예산에는 이제 800억을 반영을 했죠.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각종 감세정책을 많이 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의사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가 일치 단결해서 지방정부의 개선을 요구해가지고 예. 지방재정을 1조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더 들면 네. 뉴타운 관련 이제 각종 법안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노조도 강화시켰고 공공관리도 시행하게 됐던 이런 큰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무상급식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방재정이 이제 부담 많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고 이제 뉴타운은 말씀하신 대로 좀 정비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총선이 이제 4월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도의원들께서도 글쎄 출마를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의회 의장단 대표단 구성 새로 짜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계획이 나왔습니까?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대표단 회의가 열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사퇴 시간이 사실 12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12일 다음 날 13일 날에 대표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아, 이번 달 12일인가요?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리고 이제 19일 날에 1차 의원총회를 열기로 이제 잠정 결정한 상태고요.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올 6월에 상반기 원구성이 끝나게 되는데 2년이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의장을 비롯해서 대표,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들이 포함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12일 날 사퇴 의원들이 확정이 되면 잔여 임기 원구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논의될 걸로 봅니다. 네. 사실 2월 임시회의 개최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일이지만 자동적으로 연동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자, 이 사회 계획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 조직 개편안을 지금 입법 예고한 상태 아닙니까? 예.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새 보면 집행부가 조직 개편도 너무 자주 하고 인사이동도 너무 잦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안의 이제 큰 줄기를 보면 본청과 북부청에 대해서 이제 한 개 부서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네. 북부청에 할당된 것을 보면 사실 실권이 거의 없는,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는 것만 배치한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형평성이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심사숙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조직 개편 자체를 막으실 계획인가요? 이번 조직 개편안은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좀 신중했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김문수 지사님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이확정인 상태에서 이제 사실상 많이 출마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회의 예산 관련 전문 인력 확충 요게 요구가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경기도 예산이 전국 광역 자치단체로서는 제일 큽니다. 제일 크죠. 예. 근데 여기
도에 이제 그 입법 담당관실이 있어서 몇 분이 이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만 예산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예산을 심도 있게 하고 상임위에 넘어오기 전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예산 심사 관련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집행부랑 논의하면서 원만하게 조정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하려면 올해는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올해 가능하죠. 결국은 이제 인원을 이제 공무원 인원이 이제 한정이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 얼마만큼 더 할당해 주냐 문제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새로 뽑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그렇죠.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역구가 고양시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지역구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저희 지역구의 현안은 이제 보면은 장항 JDS라는 것이 있었어. 그것이 이제 취소된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문제됐던 이제 대곡역 관련해 가지고 복합 환승센터 설치 그 네.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보면 이쪽에 원당 뉴타운 이제 뉴타운 지역이 3개가 있으니까 그 문제하고 외곽순환도 통행료 인하 문제 이런 정도가 대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외곽순환도 통행료 문제는 사실상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2006년서부터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이 원만히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또 김경호 부의장님하고 저랑 이제 공동 발의를 해서 통행료나 촉구 계량을 낸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인감정 같은 걸 실시하면 충분히 우리가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이 북쪽으로 도는 거하고 남쪽으로 도는 거하고 운영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운영 주체가 다르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통행료가 3배 정도가 이제 비싼 거죠. 네. 그럼 이제 북쪽으로 도는 걸 민자를 좀 낮춰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원당의 뉴타운 문제는 어떻습니까? 원당의 뉴타운 문제가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저의 노두 상태에서 이제 뉴타운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갈등 요소가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뉴타운은 지금 보면 찬성과 반대만 있는데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부담금을 낮출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집행부와 이제 의회가 합동을 해서 제3의 대안 모델을 위한 이제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뉴타운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자기 부담금만 조금 더 이제 낮출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글쎄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을 재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건물 한 채가 이제 100억 정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하고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주차장 문제가 있거든요. 지하 주차장 파는 건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안을 모색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을 꼭 그렇게 30%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갖다 20% 했을 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비용을 또 줄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독일의 보봉지역이나 이런 데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합리적인 대안들을 좀 숙고해서 반영을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의 지역구인 고양시의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저희가 보도를 접하다 보니까 이 경기도의회가 민원인을 좀 출입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하신 모양이에요. 논란이 되고 있더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상 열린 의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지난 한 해 보면 한 서너 차례 집단 이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청사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소란 행위를 이제 키운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런 것은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례 지침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도민들이 저희 의사당을 찾아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조례로 만들어진 건 아닌가요, 그러면?
조례가 아니고 훈령입니다. 아, 훈령 정도로. 예, 예. 아, 근데 이게 뭐 민원인들 사실 뭐 요즘 뭐 소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듣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네. 이게 민원인들이 글쎄요, 뭐 어떤 소란행위를 피웠는지 모르지만 뭐 본인들이 또 뜻하는 바가 있고 또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뭐, 같은데. 대단위로 들어오실 때 네. 그러면 사전에 그걸 뭐 이제 좀 신고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그냥 뭐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시니까 사실은 이제 방어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사실 당하고 협의되는 사항은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와 계획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네. 자,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더 많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들이요. 예. 그럼 이제 다른 당들하고 어떻게 올 한 해 좀 협조를 하실 건가?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은요? 저희는 사실상 처음 원구성부터 네. 모든 것을 다 한나라당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 처리해 왔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통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네. 경기도의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잘 나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새해 첫 시간인데 끝으로 새해 포부 한 말씀 좀 밝혀주시고 맺겠습니다. 예, 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는 그런 의정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희 경기도의회에 많은 기대와 희망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민주당 대변인과 말씀을 나눴습니다.